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막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도 부끄러워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민주연구원에선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당원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대위의 결정도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 핵심 당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고향 출신에게 투표하라 하고 컷오프는 중앙이 100%로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도 이건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고요. 김영민 의원 또한 이번 비대위 결정은 전당원 투표로 판단받아야 된다. 당원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로 오늘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권역별 투표제에 대한 반발이죠. 게다가 박지원 씨는 당권 도전이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이러면서 망신 제대로 당했습니다. 애초에 특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요. 이후로 무산이 되자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네요.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6개월 자격 안 돼서 못 나오는 걸 누가 겁이 난다고 하는 거냐? 그냥 백수 일반인 아니냐? 그런데 기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백하게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재명 의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내세울 거 없으면 그냥 조용히 좀 있어라. 준비도 안 됐고 떼쓰기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저도 글을 남겼는데요. 도대체 이런 소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중도층과 대다수 국민들이 응원하는 민주당이 되고 핵심 당원들의 말을 따르면 팬덤 정당으로 고립된다는 게 말입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핵심 지지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무조건 지지해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술자리 만들어서 인맥 쌓고 세력 만들고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돌아다니기 이전에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길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을 보면 더불어도 민주도 안 보이죠. 어제 특히 더 화가 났던 건 국민의힘 민사소송건으로 남부지법에 다녀왔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애당심 없는 이들의 관심 경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애초에 당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바랬던 거 없고요. 재판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제가 당 정치인들에게 바랬던 건 사법개혁 완수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생도 중요한 만큼 개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참 한가해 보이는데요. 뒷짐지고 자기 이미지 챙기는 몇몇 중진 의원들, 민주당 내부 지적만 하면서 종편과 언론의 관심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당심 있는 사람들의 쓴소리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애당심도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중도층과 쓴소리로 가리고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내부 비판이 당을 위한 쓴소리가 맞다면 저의 내부 비판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무슨 괴물이다, 좀비다,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을 가져와서 민주당 내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언론이 열심히 보도하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 내부에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희망원을 접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난 21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시작해서 정부와 기업이 협심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8개 대기업이 일자리 총 20만 개를 넘게 창출하는 걸 약속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간 기업의 고용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멈췄다는 겁니다. 이후로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위기에 임금 인상 자제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느낄 상실감은 신경도 안 쓰고 기업의 편에 서고 부자 감세 타령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채운 윤석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한국 사회가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해로도 김승희 후보가 어제 자진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가 찰 따름이고요. 최근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예전에 여제자 성희롱을 했다는 게 드러나서 지금 이렇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홍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미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일단락 된 사안이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평소 성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여야 정치인, 일부 언론, 여성단체, 송홍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음주운전 등 논란에 휩싸였던 박순애 후보가 장관에 임명이 됐죠. 그런데 이런 단독 보도가 떴었습니다. 수험 리뷰 검열 의혹에 휩싸인 거죠.
조교 및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에 대한 한 줄평 검열을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까지 폭로된 겁니다. 조교들을 교수실로 한 명씩 불러서 김 박사 내세에 아이디 쳐서 들어가 봐라 하고 눈앞에서 직접 검열을 한 건데요. 진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긴 지지율 신경 안 쓰고 국민만 생각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비전은 못 보여주고 반문재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은 이를 보며 정말 지지율을 신경 안 썼으면 저런 말도 안 한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면 지지율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겠냐? 애초에 형용 모순이고 지지율을 결정하는 게 국민이기에 되도 않는 논리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최근 중도층 이탈에 리얼미터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